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2분기를 하락세로 장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요,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1611-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과 장중에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무료 공개 방송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강조하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건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방송이 끝난 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늘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오전부터 굉장히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제 공개 방송에 주로 된 얘기는 바로 현금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20~30% 정도의 현금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공개 방송했을 때에서는 시장의 흔들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4월 3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의 앞둔 변곡점에서 미리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화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표적 종목으로 차라리 새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금화 전략을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종목들을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그 전략대로만 했다면 종목들이 지금 계좌가, 그러니까 종목이 수익난 것 말고도 계좌 자체가 지금 플러스 전환이 지난주부터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계속 계좌들이 플러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2월 19일 날에 현금화 50% 했죠. 또 3월 10날, 11일 날 또다시 현금화 50% 했죠. 그리고 나서 3월 17일, 18일, 19일 시장 흔들릴 때마다 분할 저점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렸던 하이비전 스템은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고요. 바닥 대비. 후성 같은 경우도 42%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바닥에 샀으면 수익률이 42%지만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부분들은 물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 매수한 부분들은 조금 수익 났을 거고, 세 번째 분할 매수한 부분들이 많이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분할 매수한 부분을 보니까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의 계좌 수익이 나 있더라 라는 부분이 돼 있어서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30%, 50% 왔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30%, 50%, 많이 간 애들은 뭐 60%, 80%, 100% 올라간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서부터, 사실 어제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서부터 해서 계속 수익이 났던 부분들은 차라리 수익 실현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흔들리면 저점에서 하든가 아니면 표적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든가 하는 전략을 드렸는데, 좀 이따가 지난주에서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먼저는 지금 시장을 잠깐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잘 버텨주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유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되면서 빠졌는데, 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어제 니케이 시장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아시아 증시 대부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좀 강하게 버티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5일선 이탈이
코스닥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살짝 이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자, 근데 코스피는 이탈을 했는데 코스닥이 최근에 강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여기 21선 보이죠? 대략 지수로 보면은 코스닥 지수 530선인데 요 자리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갔다, 급락이 나온다,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제,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에서는 수익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금화 전략을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지수가 빠져줘도 그렇게 크게 아쉬울 부분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흐름들로 강하게 지수가 위로 튀질 못하면 다음 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지수는 밑에 방향으로 흘러내릴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수익이 났던 종목들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물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40%, 30%인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 전략대로 2월달, 3월달, 4월달 제 전략대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챙기고 나서 빠지면 다시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그 챙기는 부분들은 뭐 30%를 챙기든 50%를 챙기든 그러니까 계좌 대비. 그래서 계좌 대비 뭐 절반 정도를 챙기는 부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530 이탈되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한번 밑으로 내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500 지지를 봐야 되고 이것까지 깨지게 되면은 조금 더 긴 조정을 또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지금은 박스권이지만 앞으로에 대해 진행되는 시장들이 다음 주 아직은 단기 조정이 아닙니다. 다음 주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선 종목들이 많이 싸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버티고 오늘 아침에서도 팍 들어줬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익난 종목들을 챙기는 전략. 자, 그런데 마이너스 10%가 넘어가거나 막 마이너스 20%, 30% 된 거 그러면 그걸 줄여야 됩니까? 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거는 늦었어요. 그거는 줄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줄이는 거 아니고 수익이 난 종목들은 무조건 줄여지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530,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530이 무너지게 되면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것도 줄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매일매일 한 종목씩 표적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를 드렸었는데 매수가에 잘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4%가 넘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도록 종목 이야기도 오늘도 해주실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매수 가격에 대한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제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얘기하자마자 이미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대신에 7,000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고점을 치고 밀렸어요. 30분도 안 돼갖고 밀려갖고 진짜 7,000원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팍 올라갔는데 그 수익률이 4.3%. 그렇게 올라왔는데 어제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수익이 난 종목들은 좀 챙기는 좀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직 안 팔고 지금 7,000원에 그대로 지금 현재 가격 7,000원이거든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여기였죠. 어제 요쪽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 7,000원 정도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공략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이게 4.3% 수익이 났을 때 이게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은 3에서 5% 수익 나면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팔고 지금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세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얘도 다시 밑으로 밀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잘 들으세요. 시장이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고 폭락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좀 시장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갈지 말지를.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켜보다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7,000원에서 못 팔아요. 그러면 그때는 얘는 6,000원 쪽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10%, 15% 빠진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시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작을 때에서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에서 대응 충분히 가능할 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폭 빠지면 또 물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수익 났을 때 판 사람들은 잘 판 거고 오늘 아직 안 팔았다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챙기시는 게 낫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도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이제 서울반도체가 하나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알렸을 거예요. 아마 서울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었고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서 11,900원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20일 이격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23% 급등했죠. 근데 23% 올라갔을 때에서 수익률이 19%입니다. 그러니까 11,900원이다 보니까 11,9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린다는 얘기보다는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내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뭐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고, 수익은 3에서 5%만 먹으면 되는데 벌써 19% 수익이 났으니까 오버된 수익이 15%나 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챙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뭐 올라간 이유들은 그 뭐 LED 뭐 조명으로 해내 가지고 그걸 뭐 살균 작용하는지 뭐라는지는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뉴스에 보면은 그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를 박멸한답니다.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뭐 그냥 뭐 뉴스는 그렇고 저는 바닥에 있어서 추천했을 뿐이고, 바닥에 있었고 다른 종목들도 다 20일 돌파하고 한 번씩 움직여주는데 얘는 못 가겠느냐 해갖고 최소한 뭐 5에서 10%는 올라가겠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잘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 지금도 늦지 않아서 그냥 매도 하시면 돼요.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보다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하면 후성, 파워로익스,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잘 움직였지만 지난주 삼성제약 30% 올라갔죠.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지금 19% 수익 냈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다라는 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제약주, 그다음에 뭐 비상교육이라든지 교육 관련주들 떠 있는 거 공략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0% 넘게 아마 손실 보고 있을 거예요. 2, 3일 만에. 떠 있는 걸 건드리면 항상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건 공략을 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갑질 종목, 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걸 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서울반도체처럼 아니면 삼성제약처럼 30%, 15%, 20%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고점에 있는 거 건드리면 올라갈 때는 잘 움직여요. 빠지면 그냥 2, 3일 만에 30% 물리는 거예요. 그 물리는 거 이제 손절도 못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이너스 40%, 50%, 60%, 마이너스 60%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되면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무슨 종목을 해야 된다? 바로 바닥에 있는. 그래서 표적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바닥 종목들 하게 되면 손실은 작고 수익이 날 때는 또 팡팡팡 또 올라가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시장 대응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LG화학인데 이거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매수 가격을 23만 원에 드렸어요. 23만 원에. 23만 원에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은 이제 어제는 애매했고 지금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식을 지금 사지 말아라.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라는 의미인데, 그럼 23만 원 오면 이걸 사느냐? 아니요. 23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가격을 더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지 마시고 지금은 종목들이 빠질 때까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30% 다 갔습니다. 안 간 애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30%, 많이 간 애들은 50%, 60%, 80% 그 이상 간 애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종목들이 한 50%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빠져야지 단타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 노리고 있는데, 제약주들 대충 한 50% 정도 빠지면 반토막 나면 아마 단타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30%, 40%에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약주들이라든지 그동안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약주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 50% 빠지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한 20, 30% 정도 빠지면 단타.
단타입니다. 단타는요, 다시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는 여러분들 함부로 주식 매수하지 마셔라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 명중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서울 반도체 19% 수익 대단합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시장의 흐름을 보기에 딱 좋은 종목이라고 매수가 미도달 되더라도 이 종목의 흐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위원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아직 조정이 확실하게 들어온 건 아니니까 매매적인 입장에서는 종목들이 좀 싸지면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또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종목은요,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지금 문자 상담으로 와 있는데요. 이 지니틱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몇 프로가 올라갔냐면 지금 보니까 얘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안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얘는 75% 나갔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40에서 50% 올라갔는데 75%면 얘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초과 수익을 지금 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 사실은 시장에 달렸습니다. 자, 근데 매수하시 가격대가 2,660원. 자, 2,660원이시고 비중이 20%신데 세력들은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30에서 40% 손실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올려주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4월 3일 변곡점을 앞두고 어제에서 현금화 전략을 50%를 드린 거예요. 30에서 50%를 현금화 전략을 드렸던 것은 세력들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대로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힘든 이제 과정이 지금 또다시 나오겠지만 제 전략대로 현금화 대응을 어제 잘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니틱스 보세요. 바닥에서 75% 올라갔죠. 또 빠지면 또 바닥에서 50%, 70% 혹은 100%가 올라가는 또 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시장에 빠지게 되면 엄청난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물려있는 사람은 이제 큰일 났고, 그쵸? 이제 힘든 과정이 나오는 거고, 물리지 않고 현금화 전략을 정말로 어제 50% 정도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돈을 또 긁어 모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지니틱스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차피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에서 손절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이게 꺾이면 그때에서는 손실을 조금 더 보더라도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겠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러면 왜 시장이 아직 빠지는 건 아닌데 왜 어제 현금화를 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거 수익 난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챙기는 거. 챙기는 거는 전혀 못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챙기면 여기서 시장이 빠지면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에 50% 챙겼으니까 시장이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급등하면서 움직이면 뭐 합니까? 다시 주식을 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코스닥 장도 이렇게 올라가고 코스피도 이렇게 해서 다시 21선을 강력하게 탄다. 그러면 주식은 다시 사면 됩니다. 살 수 있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 쭉 보니까 뭐 한 30개, 40개 널렸더라고 아직까지. 근데 지금 사는 타이밍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해서 그냥 현금화, 수익 난 것만 현금화를 챙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 지니틱스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얘는 지금 수익 난 겁니까? 아니죠. 수익이 났으면 좀 전에 그 전략을 쓰면 되는데 수익 난 게 아니고 여전히 아직도 2,600원의 손실이 지금 25% 정도의 손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는 손절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수가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는 530이 무너지거나 코스닥 지수 530이 무너지거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00 정도 1630이나 40이 무너지거나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얘도 빠지겠죠. 근데 빠지더라도 그냥 갖고 있지 말고요. 절반 정도는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박스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지수가 지금 막 좋아지려는 흐름들은 일단 보이지 않다라는 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보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에 애들 팔더라는 안 팔아줘서 어떡해, 이거? 안 팔아줬어요? 제가 이거 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뭐 안 팔아서 어떡해, 이거? 왜 안 팔았어요? 제가 분명히 팔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팔아야 됩니까? 18만 지금은 늦었죠. 제가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 이거 상담, 제가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제약주 최근에 계속 상담 들어올 때에서 계속 팔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내려갈 줄 몰랐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날 때, 그러니까 요럴 때에서 못 팔까봐 제가 계속 분할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거 회사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지만 괜찮아도 빠져요. 원래 주식은 그래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좋아도 장이 빠지면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 20%. 매수 가격은 18만 20%. 네. 수익 날 때 그러니까 팔았었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뻔해요. 그러니까 반등 줄 때 팔거나 지금도 수익이니까 일부라도 팔고 가는 게 좋죠. 근데 반등 시 팔거나 근데 일단은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아마 어젠가 장기로 물어보셔가지고 그럼 장기로 가져갈 거면은 여기 13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했더니 13만 원 손절 너무 크다 그래갖고 분할로 분명히 매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래. 그런데 안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왜 안 팔? 그 사람 욕심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분명히 팔라고 그랬죠 제가. 20만 원까지 내려갔다. 다 내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제 분명히 제가 팔라고 얘기했는데 안 파니까 어제로 다시 돌아가서 팔고 싶죠. 예, 속상해 죽겠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저라면 지금이라도 팝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가던 게 안 가면 그냥 얘가 그 다음 날에 뭐 30만 원 가든 40만 원 가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팔아요. 저는 그렇게 파는데 상담을 할 때에서는 반등 시 조금 더 수익 내서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저는 되게 매정해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합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럼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냥 팔아버려야죠. 앞으로 조금 더 안 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 보세요. 초보자들의 마인드와 초보자적인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면 당연히 반등을 주면 매도예요. 근데 선수적인 입장, 그다음에 선수적인 매매꾼의 입장을 볼 때에서는 가야 될 종목인데 안 간다. 그러면 저는 그게 그 다음 날에 100% 가든 200% 가든 그냥 던져버립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면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렵죠. 그냥 눈 감고 던져야 돼, 이럴 때는. 근데 이거는 선수적인 입장인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초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니까 그렇게 막 던지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그러면 정리하세요. 아셨죠? 10% 팔까요? 어디요? 반은 팔아요? 저라면 다 판다니까요. 다 판다고요? 저라면 다 파는데 초보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절반을 파시는 것도 괜찮아요.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조금 얼얼 희망이 있나요? 희망은 있지만 저는 다 팔아요. 왜냐하면 저는 안 가면 그냥 판다니까요, 그냥. 아유. 아셨죠? 이거 좋다 갈래 샀더니. 회사는 좋다니까. 회사는 좋은데 주식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니까 그럼 제가 결정을 해드릴게요. 절반을 팔고 내일 올라가도 후회하기 없기. 아셨어요? 절반을 지금 팔고 내일 20만 원 가도 후회하기 없기. 예.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셀요. 녹십자셀. 그래요. 네, 자, 38,000원에 10%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38,000원에? 네. 주식을 싸게 최근에 서울반도체 샀으면은 아니면 삼성제약을 샀으면 30% 수익이었는데. 그쵸?
아니 이거 의약품이 다 올랐는데 이거는 안 올라가지고 한번 아니 왜 안 올라가? 사봤는데. 얘도 올라왔는데. 네, 근데도 그 별로 많이 안 올라간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얘도 얼마나 올라간지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네. 녹십자 셀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한 37% 올라갔네요. 그렇죠? 물론 네. 다른 제약주들 기본적으로 30%에서 많이 간 애들 뭐 100%, 뭐 50%도 많이 갔어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간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이 못 갔으니까 지금 많이 안 빠지죠. 그렇죠? 네. 다른 많이 간 애들은 지금 어떻게 빠지냐면 지금 시제 한번 볼게요. 시제 뭐 일양약품 이런 애들은 지금 고점에서 한 40%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시제는 고점 대비 37% 빠졌네요.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고, 녹십자셀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게 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빠지긴 빠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38,000원에 지금 공략을 됐다가, 그러니까 들어간 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약주들이 움직인 게 벌써 2주 정도가 움직였는데 2주 동안에서 계속 올라갈 때 공략을 안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제 막차라 그러죠. 끝물에 들어가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그냥 버티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했다가 차라리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거예요, 얘를. 근데 이거가 전망은 어떤 거? 전망은 녹십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제약회사에 녹십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도 괜찮고 전망도 좋아요. 네. 네,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전망대로 안 갑니다. 장이 빠지면 빠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른 제약주들이 다 빠지게 되면 얘도 빠져요. 근데 만약에 셀트리온이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인다.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다시 녹십자 셀도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변전에 파는 거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응이라 그러잖아요. 손실이 네. 지금 작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예를 들면 손실이 지금 4%, 5%밖에 안 되니까 절반이라도 손절할 수가 있지. 내일 위해서 10% 넘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그때선 저는 손절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거나 그냥 버티라고 말할 겁니다. 손실이 커져버리면. 근데 지금 손실이 작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를 했다가 차라리 뭐 지금 시장이 지금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싸지면 얘를 다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시젠도 마찬가지고, 시전이 지금 고점 대비 40% 빠졌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0, 30% 더 빠져가지고 한 5만 원까지 내려가면, 네. 고점 대비 한 5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한 65% 정도 빠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시젠을 65% 빠진 시젠을 차에 들어가갖고 여기서 10% 먹는 게 더 빨라요. 녹십자셀에서 공략하는 것보다. 네, 근데 전문가님, 저는 네. 저기 녹십자셀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언제 얼마 만에 다시 올라올 것 같은지 그 시간이 알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도 가질 못합니다. 근데 아직 네. 시장이 빠지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빠지는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녹십자셀을 다시 만약에 단타를 치러 들어간다라 그러면 저는 3만 원에 공략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3만 원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깨지면 또 손절했다가 더 싸게 들어가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저는 버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계속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걸리는데, 오히려 지금 손실이 작을 때에서 지금 일단 절반이라도 잘라주는 게 저는 대응으로서는 정말로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 살아서 올라가면요, 지금 종목들 지금 할 것들 많아요.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뭐 회사가 좋아서 버티겠다 보다는 장이 좋아지면 차라리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올바른 매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인데요. 오늘 제약주들 많이 질문들이 오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고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많이 고점에서 안 물렸으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자, 일단 매수 가격이 1,550원이고 비중은 17% 정도 되시는데,
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쪽이에요. 일단 제약주 섹터에 있는 바이넥스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1,550원. 이것도 고점에서 사셨네. 자,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가시는데 항상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가신다는 것은 많이 빠질 것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그게 안 가면 빨리빨리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또 빠져요. 종목들은. 원래 그래요. 종목들의 속성은 많이 올라간 만큼 도로 다 내려갑니다. 시간이 그게 1년이 걸리느냐 한 달이 걸리느냐 뭐 기간적인 차이인 거지 뭐 일주일 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가셨다라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은 손절을 빨리빨리 10,000원이 깨질 때에서 빨리빨리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손절을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면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빨리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 편하려면은 여기 7,000원짜리에서 샀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7,000원짜리 샀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딱 보고 있다가 한 10,000원 깨졌네. 절반 차익 실현. 그렇죠? 7,000원 정도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 만 원 깨질 때에서 43% 수익이네요. 수익이 60% 났다가 43% 수익 났으니까 절반 팔고 그다음에 또 9,000원 깨지면 나머지 또 수익 난 거 27% 수익 난 거 또 챙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쭉 빠지면 다시 밑에 다시 사서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고점에 사다 보니까 빠질 때에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주식은 항상 싸게 사야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샀어. 예를 보세요. 잘 보면 제가 삼성제약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 왜 여기서 공략했습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제약은 지금 팔아도 34%네. 그렇죠? 어제 그저께에서 3,300원에 공략한 사람들 거의 40% 가까이 수익 났었네요. 거의 40% 가까이 수익 났는데 지금 팔아도 3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편해요? 대응이 바닥에 샀으니까. 만약에 삼성제약을 지금 사게 되면 또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위치와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 쪽으로도 별로고 그다음 대부분의 종목들이 위치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은 지금 수익이 있다면 챙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챙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손실이 작아도 마찬가지. 절반이라도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SK케미칼 문자 와 있네요. 자, SK케미칼도 한번 문자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SK그룹주의 그 제약주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화학 섹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학 섹터, 그러니까 화학 케미칼, 그다음에 제약주도, 백신 관련주도 같이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회사는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86,500원이니까 이것도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질문하신 분들의 그 실수가 다 똑같아요. SK케미칼을 55,000원에 샀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공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지 말라고 최근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뒤늦게라도 삼성제약 같은 경우 제약주들 강하니까 안 간 거 요거라도 한번 공략해 보시라고 요걸 얘기했던 건데 자, 위치를 한번 보세요. 삼성제약은 많이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3,300원에서 바닥에 있으니까 얘를 만만하니까 공략을 했던 겁니다. 수급도 좋았고 외국인이 계속 샀고 근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를 이 바닥에서 5만 원, 6만 원 이하에서 공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여기서 공략하니까 지금 눌림목에 지금 당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대형주니까 86,000원이면 지금 손실이 10% 안쪽이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였다가 더 빠지면은 밑에서 차라리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65,000원이 될지 55,000원이 될지 40,000원이 될지 20,000원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시장이 바닥을 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은 바닥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왜냐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저점 바닥이 지수가 1,600이냐 1,500이냐 아니면 1,400이냐 아니면 1,200이냐 1,000이냐 800이냐 700이냐 이게 바닥이 뭐 나와야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아직 바닥이 나온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이제 빠져주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예측 바닥들은 있어요. 예측 바닥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거니까 공개 방송 들어와서 시장이 좀 들으시고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일단 팔아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5일선 이탈이잖아요. 그렇죠? 5일선 이탈 조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제가 여기 표시를 노란색으로 하면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지점에서 시장이 바닥을 치면 그때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유리한 것은 SK케미칼은 우량주이고 시가총액도 뭐 작지도 않아요. 시가총액 9천억짜리고 그래서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샘코 이거 거래 정지됐네요. 자, 거래 정지된 종목들은 뭐 상담을 여러분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거래 정지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 것들은 그게 뉴스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됐는지. 이거는 해태제가고 샘코 그쵸,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 그러니까 뭔가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뭐 이런 거 뭐 여러 번 이렇게 몇 번 벌점을 맞으면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풀리면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뭐 상담을 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은요, 큐리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리언트.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중요하네요, 얘도. 자, 얘도 면역 항암체 관련주 섹터 이제 제약주죠. 제약주인데, 증거금 100%짜리에 시가총액은 1,700억. 자, 23,800원의 비중은 15%. 마찬가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질문한 종목들이 다 고점에서 지금 삽니다. 왜 고점에서 사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 종목들을 왜 비싸게 사죠? 싸게 사야 되는데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읊어드리는 이유가 시장 바닥이 종목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 샀을 때에서 종목 바닥에 나오는 거고 시장 고점이 나올 때 종목의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바닥 대비 종목들이 50%가 올라왔거든요. 종목이 바닥에서 50% 올라오면요. 그 한 해, 그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었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한 60%, 70%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 빠졌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바닥 대비 50% 올라온 거지만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후드럽 또 밑으로 쿵 하고 밑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고점에 사주지 마세요. 고점에 사니까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리잖아요. 안 사주면 더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더 올라가면 다른 거 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손절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얘도 꽤 많이 간 것 같은데 바닥에서 98% 갔죠. 바닥에서 98% 갔으니까 고점 대비 30% 40% 빠지는 건 아주 정상적입니다. 원래 주식은 그래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30% 40% 빠져주는 건 아주 정상이라서 위에서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빠질 거예요. 지금 보면 벌써 20% 빠졌지만 더 빠질 수 있어요. 30% 40% 빠지면 이 정도 빠지는데 15,000원까지 빠질 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줍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도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 자, 제약주들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다른 섹터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바로 MS 오토텍이 그런 건데, 자,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100% 갔어요. 바닥 대비 100% 갔는데 얘네들은 보면은 바닥 대비 100%는 못 갔죠. 보니까 바닥 대비 그래도 50% 가까이 갔네. 그러니까 얘도 갈 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 얘도 갈 만큼 간 거고요. 뭐 100% 간 애들이 있고 45% 간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갈 만큼 갔는데 그래도 빠진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 이격이 많이 있죠. 그래서 덜 빠지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지금 제약주도 10%, 20% 최근에 3일 동안에서 40% 빠진 애들 지금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지는 것은 올라간 게 적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이 6,800원이에요. 6,800원이고 비중이 80% 맞네요. 손실이 작으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만 손실도 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는 손절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예요. 왜냐면 손실이 너무 커서 손실이 지금 손절하면 이게 손실이 42%거든요.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손절이라는 건 10% 안쪽에서 손절할 때에서 그걸 손절이라고 하는 거지 10%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투매예요. 투매. 투매를 해야 되는 분 40%니까 이거 완전 투매죠. 이거 완전 투매를 해야 되는데
투매는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10% 안쪽에서 손실 볼 때에서 물어봤었어야죠. 그랬으면 제가 빨리 이거를 손절하고 차라리 다른 거를 사라고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MS오토텍은 그냥 가져가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밀리더라도 어차피 크게 물렸기 때문에 뭐 밀려도 다른 것보다 좀 덜 빠질 거야. 다른 것도 40% 빠질 때 얘는 한 20% 정도, 절반 정도 빠질 거야. 다른 거 20% 빠지면 10% 정도 빠질 거고. 그래서 적게 빠지고 나중에 이제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중바닥형으로 다시 움직이면 제가 좀 이따 그 시장 얘기를 할 건데 시장이 이중바닥형으로 움직일 건지 역 헤드앤숄더로 움직일 건지 요 부분은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중바닥형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많이 간다라 그러면 얘도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측 부분인 거고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그러니까 주식도 사는 것도 그다음에 시장도 예측 부분과 확인 부분을 나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문자 내용을 문자 내용을 좀 적어주신 게 있어요. 지금 현금화를 못했고 그 외 테마주를 많이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어제에서도 그저께에서도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들어오라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어제도 1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현금화예요. 현금화. 왜 현금화를 얘기했을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금화를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바빠서 혹은 공개방송을 들어온 방법을 몰라서.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공개방송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뭐 손절을 하든 매수를 하든 이해가 돼야 되지. 이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손절하세요. 현금화하세요. 그럼 그게 됩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말 안 들어요. 저도. 이해가 돼야 제가 그렇구나 하고 그럼 매수를 해야지. 손절을 해야지. 현금화를 해야지.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공개방송 들어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금화를 만약에 못했다라 그러면 손실폭이 10% 안쪽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손실이 막 30% 40%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갖고 가야 돼요. 그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지수가 1630이 깨진다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500이 깨진다라든지 그러면 거기서라도 이제 손실이 뭐 20%든 15%든 그거라도 좀 자를까라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렇게 지수가 깨지거나 폭락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좋게 설명하는 부분과 나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게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중바닥, 쌍바닥, 진바닥을 지고 다시 폭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좋게 설명할 때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저점이 깨져가지고 빠진다, 역헤드앤숄더로 가게 되면요. 그때서는 지수가 많이 빠져요. 지수가 1400을 또 깰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보이느냐? 아니야.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건 보이지 않고 일단 변곡점에 다달라서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조정.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의 조정은 지금 확실히 됐어요. 지금 박스권 조정은 확실하게 됐는데 이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하면 공개방송 그래서 계속 들어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맞히면서 오고 있었고 계속 맞출 거라 그랬죠. 이번에도 저는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 대응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다면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그리고 공개 방송도 늘 참여하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에스모 3,579원에 그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예, 근데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50%시고? 예, 분석 좀 잘해주십시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에스모 지금 투자 환기, 그러니까 주의 종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자율주행 섹터에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좋다 해갖고 에스모를 많이 공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시가총액이 높거나 아니면 실적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좋은데 제가 한번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역시 적자 전환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회사에서 뭔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스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도 지금 별로 좋지도 않지만 시가총액도 뭐 한 5천억 정도만 됐었어도 이런 일은 안 보였을 텐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아킬리스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차트 모양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때에서 지금 급락하면서 빠지면서 기관들이 갑자기 다 던졌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3,500원 샀다라 그러면 작년에서 이게 빠질 때 공략했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 산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예. 원래 이렇게 급락하는 걸 공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락하는 이유는 뭔가가 안 좋아서 급락이 나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회사가 만약에 좋았다면 추가 매수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회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딱 그건 아시죠? 회사가 좋지 않죠? 예. 안 좋단 말이에요.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보유만 하셔가지고 1,000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어느 정도에서 저기 손절매 하면 되겠습니까? 손절매는 의미가 없어요. 손절매라는 건 10% 손실이 났을 때에서 손절매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여야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여기서 확정 짓고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장 폐지 이슈는 지금 다 끝났으니까 다음 결산일이 뭐 다음 이제 그 감사 시즌인 10월에서 11월까지는 계속 얘가 반등이 좀 나오기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자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자, 최근에 유나이티드 제약 계속 급등이 나왔었는데 많이 올라가니까 또 빠져요, 얘도. 자, 마찬가지. 자, 한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보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일단 회사는 되게 좋아요. 과거서부터 2017년도부터 좋다라는 거는 계속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좋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뭐 장중에 계속 찌라시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도 바닥에서는 봤으면은 저도 이거를 공략을 했을 텐데 이게 저도 바닥에서 본 게 아니고 찌라시가 한 이쯤에서 날라왔길래 저는 떠 있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떠 있는 건 공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요. 절대 물릴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떠 있으면 안 하면 되거든. 그러면 딴 거 하면 되잖아요. 종목은요. 코스닥 2,000개, 코스피 2,000개, 거의 이제 코스피 1,000개, 코스닥 1,000개에서 거의 2,000개 종목이 있는데 2,000개 넘어요. 2,500개, 2,800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종목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가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안 하시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19,000원에서 공략했으면 어제에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손절을 안 했네요. 자, 지금은 많이 빠졌죠. 올라간 폭의 중심까지 내려왔으니까 반등을 주게 되면 뭐 18,000원, 19,000원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는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요거는 지금 여기서 손절하는 건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잘하면 18,000원, 19,000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근데 지수가 다시 급락이 나오거나 제약주들이 또 무너지게 되면 그때서는 더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반등 주게 되면 많이 비중을 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오늘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수가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공개 방송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는 최고의 또 기회가 또 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10일 날에서 현금화 대응 전략한 다음에 3월 17일, 18일, 19일 날에서 바닥에서 분할 매수 시켰죠. 그게 또 수익이 기본적으로 25% 났습니다. 많이 난 사람들은 60% 났어요. 물론 제약주였으면 100% 났을 텐데 60% 수익도 작은 건 아닙니다. 자, 또 기회가 옵니다. 자, 기회가 여러분들이 50%, 60% 또다시 기회를 잡고 싶다. 공개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오늘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 앞으로 응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까요? 7462님, 방송 보고 현금화 대응해 나서 안심입니다라고 어제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셨나 봐요. 들어오셔서 현금화 대응하셨다면 오늘장 편안하시겠죠? 네, 위원님,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화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더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한테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수익 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공개 방송을 계속 오는 저의 팬들이라면 아마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굉장히 지금 막 하늘이 막 핑크빛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공개방송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화 대응 잘하셔서 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1102님, 이정수 의원님 4월에도 힘내주세요. 파이팅 해주셨고요. 다음은 5474님, 실전 매매 정수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012님, 추천해주신 종목 수익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 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여전히 여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